두고 있는 게 한쪽 다리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비맥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한 자리에 뚜껑뼈를 잡고 살짝 젖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사를 좀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새 이제 비수술 치료 중에, 무릎에서의 비수술 치료 중에 핫하죠. 많은 사람들이 좀 문의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미리 알고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맥이라고 해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요법,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요법이 뭐냐, 자기 골수에서 피를 채취를 해요. 그걸 이제 원심분리기에 돌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포들만 추출해가지고 이제 무릎에다가 주입을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한때 많이 유행했던 PRP 있죠. 지금은 사실 PRP가 무릎에다 주사하는 거는 허가가 안 돼 있어요. 금지돼 있고 팔꿈치에서만 지금 허가가 돼 있는데,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뭐 PRP 해가지고, 타이거 우즈 무릎 좀 안 좋잖아요. 뭐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수술 몇 번 했었고 막 안 좋았었는데, 타이거 우즈든 뭐 하여튼 유명한 스포츠 그런 선수들 미국에서 PRP 해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다 해서 뭐 십몇 년 전에 이제 선풍적으로 한때 이제 PRP가 무릎에 주사하는 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현재는 무릎에서는 PRP는 효과가 없는 거로 판명이 거의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PRP와 이 비맥은 완전히 다르죠. PRP라는 거는 내 혈관피 속에 있는 그 혈장 중에 혈소판을 응집을 해서, 혈소판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피가 멈추도록 하는 몸에 있는 단백질이죠. 혈소판을 응집을 해가지고 혈소판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주입을 하는 거고,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혈소판이 아니죠. 말 그대로 골수줄기, 골수에 있는 세포들에서 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걸 내 무릎에 넣는 거니까 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말 그대로 이제 골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을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일부 모 병원에서는 자가 지방 줄기세포로 뭘 하고 했었는데,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골수 줄기세포가 훨씬 더 포텐셜이 더 크다고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하느냐, 이건 이제 일단 관절염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로 좀 돼 있고, 완전히 사기 관절염에는 그다지 효과가 있을지는, 물론 이제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일단 줄기세포니까. 근데 아마도 조금 좀 덜 심할 때 한 2기나 3기 정도가 조금 더 효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골수에 줄기세포를 넣으면 그 줄기세포들이 여러 가지 무릎 안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고 뭐 생착을 하고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논문들을 보면 약간의 어떤 연골 두께의 증가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한 10% 정도 통증 좀 가라앉고 염증 반응들이 좀 많이 가라앉는다고 좀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한 번 주입하는 건데, 한 번 주입으로 얼마나 가고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정확하진 않아요.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는 사실 뭐 정확하진 않고, 대략 한 80%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없겠죠. 내 피에서 세포를 뽑아서 나한테 넣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세포를 넣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깨끗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안전하겠죠. 이거 수술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골수에서 피 빼서 돌려서 다시 나한테 그냥 주사로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좀 가능하다, 그런 좀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일단은 뭐 아직은 비용이 비싸요. 물론 이제 나중에 비용이 좀 낮아질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키트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100%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뭐 의료가 사실 다 그렇죠. 어느 의료 행위도 100%를 장담하거나 하기는 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의료의 한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은 대략 뭐 골수 채취하는 시간 좀 있겠죠. 뭐 빨리 나오면 뭐 1분 이내에 다 뽑을 수 있고, 어떤 분도 조금 좀 천천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심 분리하는 그런 시간 좀 필요하겠지만 10분 정도, 10분 남짓, 그리고 나서 주입을 하니까 대략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사하기까지 한 25분 전후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은 아니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아프죠. 골수 채취 아파요. 바늘이 좀 두껍거든요. 한 3mm 정도 굵은 바늘이 이제 뼈를 파고 들어가서 뼈 안에서 피를 뽑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학병원들에서야 이제 국소마취로도 이제 골수 채취를 하고 하니까 아주 좀 쉽지는 않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살짝 수면 정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오늘의 주인공은 54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무릎이 이제 내측이 좀 아파요. 아픈 지 좀 됐어. 한 2, 3년 정도 됐고, 여기저기서 주사도 좀 했었고, 근데 뭐 수술하기 좀 아깝다고도 그러고, 근데 본인은 이제 계속 아프고, 뭔가 이제 수술 말고 내가 당장 수술은 못 하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요거는 대략 관절염 한 2기에서 3기 사이, 그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내측이 살짝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심하게 좁진 않고요. 언뜻 보면 2기까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진도 보면은 뭐 크게 뭐 이상 없고, 뚜껑뼈 있는데도 괜찮고, 뭐 정확하게 보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체중이 좀 내측으로 양쪽 다 좀 쏠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측이 좀 안 좋으실 가능성이 좀 있죠. MRI 찍어보면은 내측에 보면 연골판 파열도 조금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수평 파열이거든. 일단은 뭐 수평 파열에서 유지가 잘 돼 있으면은 사실 굳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지금 당장 수술하실 생각도 없고, 뼈 색깔 변색도 지금 없어요. 연골판 파열이 있는데 뭐 뼈나 연골이 그렇게 뭐 자극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당장 뭐 요것 때문에 수술할 건 아니고, 옆 사진 보면은 약간 앞쪽에 또 연골 손상이 좀 일부 좀 있어요. 이게 앞쪽 손상은 엑스레이로는 안 보였던 건데, 내측 관하사 연골 파열이 있으면서 좀 O자형 다리고, 그다음에 앞쪽도 약간 연골 손상이 좀 있다. 전방 십자인대는 후방은 괜찮다. 그래서 내측 연골판 파열이 수평 파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내측 통증이 심하면 연골 절제나 뭐 봉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문제는 이제 절제를 해버리면 O자형대로 해서 결과가 결국 안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이제 O자다리가 진행하면서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되고 관절염이 좀 올 거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으시면 수술을 할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라든지 그런 게 없으시면 일단 그러면 비맥으로 자가 골수 줄기세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심 분리기거든요. 이게 이제 통이 4개가 좀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제 원심 분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골수 채취용 그 니들이고요. 그냥 봐도 좀 두껍죠? 한 3mm 정도? 되게 좀 강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골수 채취용 시린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들을 뼈 안에다 집어넣고 저거로 이렇게 당겨서 골수 채취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골수를 뺄 기구들 좀 준비를 해 놓고요. 이제 환자 준비를 해야죠. 환자분이 내려오시면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하신 분인데, 양쪽에 이제 뼈에서 골수를 뺄 그걸 준비를 좀 하는 거예요. 무릎에다 이제 주사 맞을 부위 준비를 하고요. 골수 채취할 부위 거기에다가 소독포를 이제 놓습니다. 양쪽에다 똑같이 이렇게 소독포로 준비를 좀 하고, 이 손의 주인공은 접니다. 네. 골수를 채취할 수 있는 ASIS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처음에 조금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늘을 좀 찔러 넣거든요. 뼈가 두껍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그냥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돌리면서 좀 밀어 넣는 거죠. 돌리면서 밀어 넣으면 쑥 하고 좀 들어가는 저항이 갑자기 확 없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두꺼운 뼈를 뚫고 바늘이 훅 들어간 거니까 이제 골수 안으로 좀 들어간 거고요. 안에 당겨 보면 이렇게 골수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항응고제가 섞인 그 시린지로 피를 뽑아요. 이게 한 다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줄기세포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10cc짜리 시린지로 6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6대롱, 반대쪽에서 6대롱, 대략 120cc의 골수를 좀 채취하게 되는 거죠. 해서 하나 지금 넣고 또 넣고 또 이렇게 빼는 장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이게 한쪽에서 이제 다 120cc를 다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에다가 특별한 키트에다가 모아놓은 피들을 이렇게 좀 다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심 분리기에 이렇게 다 넣고서 돌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혈장하고 세포들이 좀 나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심 분리하는 그 RPM,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하고 시간에 따라서 세포들을 따로 모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포들만 주사기로 이제 추출을 좀 할 수가 있죠. 쭉 해서 세포만 좀 추출을 하고, 여기서 세포들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세포만 이제 추출을 좀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2대롱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주입할 수 있게 대략 한 6cc 정도, 그 정도 줄기세포를 좀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주사를 합니다. 여기 들고 있는 게 한쪽 다리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비맥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한 자리에
뚜껑뼈를 잡고 살짝 젖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사를 좀 하게 되죠. 쭉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한 4, 5초 안에 다 주입을 하죠. 그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주입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올라가서 바로 좀 걸을 수도 있고요. 그냥 움직여도 괜찮죠. 근데 이제 뭐 하루 정도는 조금 뻐근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보면은 한 달 정도는 이제 일상생활하는 거 다 허용을 하는데, 이제 너무 과격하게 활동하는 거 한 달 정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신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아주 많이 쌓인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다른 그런 논문들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가 입증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내 거라서 안전하고 수술이 아니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한 번의 주사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 시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맥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요새 많이들 하니까 요 비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비수술적인 치료로 자기 거로 해가지고 한번 안전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